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중매쟁이 매파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문제들을 잡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청와대 회동이 불발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풀이하자면 밥상 차리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밥을 떠먹여줘야 한다라는 뜻 같은데요. 자, 그럼 완결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살 먹은 어른이 나이도 아닌 양쪽에 밥을 떠먹여주는 비법이 뭘까요? 알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조목조목 짚어주실 건데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네. 재판부의 판결 중에서 딱 한 문장을 꼽아볼 텐데 네. 우 전 수석이 잘못했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네, 재판부의 판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민 정서에는 좀 못 미치는 판결이다. 아쉽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정의당도 이제 실망스럽다고 밝힌 상태고요.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그런데 이제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8년이었습니다. 네, 이 뉴스웨브 끝나는 대로 이 판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한국 GM 사태와 관련해서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첫째는 한국 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 둘째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주주,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먹튀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 부총리는 오늘 고형건 기재부 1차관이 GM 측과 만났는데 이런 원칙을 이제 제시를 했고 GM 측에서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실사도 성실하게 받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김 부총리는 이제 정부의 입장 우선은 실사가 전제돼야 그 이후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거다. 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예. 미리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일단 먼저 실사부터 하자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을 시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책은 그 다음이라는 거고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내일 방한합니다. 네. 이방카가 이제 내일 한국에 도착해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또 폐회식에 참석한 뒤에 26일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을 할 예정인데요. 네.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도 지금 이번 이방카의 방한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네. 문 대통령과 이방카의 만찬 장소 상춘제가 해외 정상급 손님이 올 때 접견 장소로 활용되는 곳인데요. 네. 정부가 이제 이방카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대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고 네. 또 우리의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때 미국 대표단과 함께 북한 고위급 대표단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는 물보다 강하니까 혈류를 개선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실리가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다시 부를 예정인데요. 네. 이번 주 중으로 김관진 전 장관 측과 이제 소환 일정 조율할 것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저번에 이제 법원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이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풀어줬는데 네.
그러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거와는 다른 혐의를 잡았기 때문입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다른 혐의인데 네. 사이버 사령부의 그 정치 관여 활동에 대해서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조사 결과를 축소하고 은폐하는데 이제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네.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 이건데요. 네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한 게 이제 대선이 있었던 2012년이었습니다. 네. 그 이듬해 이제 관련 의혹이 제기돼서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리고 조사를 했고요. 네. 그때 이제 이태하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그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독자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도 네. 김관진 전 장관이 이 진술을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묵살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진술을 받아냈던 헌병수사관도 조사에서 배제시키도록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얘기도 나온다던데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 이제 방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개입 혐의 이거는 이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등이 독자적으로 했다. 이게 이제 국방부 결론이었는데요. 네. 이태하 전 단장을 이제 구속 수사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가서 뜻을 확인하고 오라 이렇게 이제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네네. 이제 청와대 얘기가 나온 건데요. 예.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이 전 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 혐의는 어떻게 확인을 한 거예요? 당시 이제 국방부 수사본부에 참여해서 뭐 축소 작업, 은폐 작업에 가담했던 수사본부장 김모 이제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중령이 이미 이제 지난달 말에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 전 장관의 직속 부하였죠.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도 이제 지난 9일에 구속이 되는데요. 이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김관진 전 장관에서 끝나는지 네. 아니면 그 윗선으로 가는지가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게 마지막 퍼즐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세 갈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다스 BBK,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정원 특활비, 특활비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앞에 두 개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론은 거의 나왔어요. 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공소장에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주범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스 관련해서는 다스의 실주주다. 네. 이런 표현을 적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향해서 지금 다다르고 있죠. 이제 남은 건 이거 하나 남은 거. 네. 그래서 더 주목을 끄는 건데. 네. 궁금해집니다. 그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현직 검사 2명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어제 이제 추모 검사와 최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이제 긴급 체포했고요. 네. 오늘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는데요. 네. 이들은 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최 변호사는 소송 의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군 비행장 소음 배상금을 이제 자기가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거든요. 예. 예, 앞서서 이제 서울고검 감찰부가 이 최 변호사가 검사나 수사관 등과 좀 부당한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최 변호사 관련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이제 꽤 여럿이고 정관계 고위급 인사까지도 지금 뭐 로비를 받아서 이 최 네. 변호사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수사받는 사람에게 수사 내용을 흘렸다 이런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그러면 그게 뭔 뜻이겠습니까? 알아서 피해가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요? 아유, 네. 네. 넘어갑시다. 다음 소식은요. 네, 계속 씁쓸한 얘기입니다. 네. 안태근 전 검사장 있죠, 이제. 네. 검사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제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이 네.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부산지검 이모 부장검사, 그리고 이제 신모 검사가 대상입니다. 네. 해당 검사들이 이제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오늘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는데, 네.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네. 이 부장검사는 그 서검사가 성추행 의혹 폭로했던 검사죠.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을 당시에 법무부 감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의 또 직속
부하였고요. 네네. 신검사도 당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로 인사 업무에 이제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검찰 조사단이 이 두 검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속도가 더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진행 중이니까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아무튼 서 검사의 성추행 의혹 그 폭로로 일파만파 미투 운동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경찰이 이제 배우이자 전 대학 교수인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충북지방경찰청이 인터넷 게시글과 또 학교 자체 조사 결과에서 나온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수사로 전환을 한 건데요. 네. 경찰이 이제 대학 측이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 등을 이제 검토하고요.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 씨를 불러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미투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한다면서 우선 27일에 공공부문의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 성폭력 의혹 계속 폭로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그리고 요즘 학계 이런 쪽으로도 퍼지고 있는데 네.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대책을 먼저 발표한 이후에 관계부처와 합동해서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공부문 대책을 27일에 발표한다고요? 네. 이거 주목거리인데요. 네.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은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면서 시간이 짧지만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개헌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시간이 짧지만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 할 수 있을까 이제 미지수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면서 10월 개헌투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당이 이제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3분의 1을 넘는 116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가 좀 합의안을 내놓을 가능성 이건 좀 낮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의원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영화의 제목을 좀 인용했습니다. 6월은 틀리고 10월은 맞다는 주장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면서 네. 10월 개헌 투표는 개헌 발목 잡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일본 시네마연이 오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었거든요. 네. 이 다케시마란 용어 자체를 쓰는 것부터가 분노가 생기는데요. 네. 일본 정부가 이 행사에다가 이제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습니다. 시네마연 측이 오늘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한국이 다케시마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제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여기에 이제 더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 영토라면서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의미에서 정무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가 이제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네. 당장 부당한 주장을 중단하고 역사를 겸허히 즉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정권의 속셈을 빠는 거잖아요.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우리가 반발을 하면은 사실은 말려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보자니 열불 터지고 그렇죠. 열불이 아니라 천불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묘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한번 좀 지르시죠. 마치겠습니다. 자, 뉴스에보 이렇게 마무리하고 양아랑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법꾸라지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요.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근데 이 형량을 두고 아주 좀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볼까요?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약한 겁니까? 적절한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가나 사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하면 약한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판결문이 나오기 전이라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긴 약간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상당히 무죄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유무죄 판단이 맞다는 것을 가정할 때에는. 그때는 약간 좀 세지 않나라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 법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의 판례가 거의 없고. 네. 사실은 여기서 그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 2년 6개월이면 상당히 센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정열 네네. 전 부장판사도 같은 견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니까,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예. 검찰 구형인데요. 네. 이게 지금 8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8년을.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면 검찰 네. 구형량의 한 절반에서 약간 넘는 정도를 선고를 해왔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대략 그냥 전부 유죄가 된다고 하면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 정도 사이였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긴 한데요. 네네. 근데 지금, 기소된 거 중에서 유죄가 인정된 게 반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은, 4년 6개월에서 절반도 더 밑으로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네. 2년 6개월이니까 그 절반도 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대비해 보면은, 약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결국은 유무죄 판단이 맞냐 틀리냐의 그렇죠. 관점에서가 사실 그게 본질이죠, 그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바로 이제 그 문제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그 인사조치를 강요한 것 무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담당관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한 거 무죄. 네. 그다음에 K스포츠클럽 현장 실태점검 부당지시한 거 무죄. 네. 국정조사 불출 이건 그러니까 국정조사 빼고 일단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무죄 판단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세 가지 말씀 주신 것이 전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직권남용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요. 네. 글자 그대로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 행위 자체가 이 담당 공무원의,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민정수석 비서관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권한에 속해야 되고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는 사실 나쁜 짓이긴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처음에 특정하셨던 김종인 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 그 행위를 했던 데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직윤리 감사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민간인 사찰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해버린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권한 밖의.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권한 밖의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안 돼서 그 부분은 직권남용 무죄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무죄예요, 직권남용.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이렇게 인정된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민정수석 산하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고. 네. 공직기강 비서관은 공직자들의, 공무원들의 기강 실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업무가. 그래서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정당한 감찰이잖아요. 그렇죠. 감찰 활동 결과 그래서 인사조치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정수석이. 지금 말씀 주신 세 가지 중에서 K스포츠클럽 현장 실태 점검 이 부분은요. 예. 이게 지금 민간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무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그러면 문체부 건 두 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 이게 지금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전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파면이나 예. 해임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이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것은 네. 공무원 신분 보장이 돼 있는데 징계 처분이나 형벌을 받거나 탄핵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보 조치는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전보 조치를 한 것이 과연 위법한 행위냐. 네. 는 거에 평가는 좀 갈릴 수 있어요. 또 역시, 이 법리는 캐면 캘수록 머리가 지끈대는 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시면 직권남용죄가 일단은 직권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직권에 속해야 되고, 남용한 거기 때문에, 남용해야만 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불법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서는 이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한 걸 보면은 상당히 나쁜데 이게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 그렇게 여지가 넓지 않다는 게 한계긴 한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 감찰 네. 직무를 포기했다.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직무 유기 네네. 혐의로 예.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직무유기죄도 사실 또 성립이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서요. 글자 그대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야만 성립되는 범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성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부당하게 했더라도 예. 일단 했으면 직무유기죄는 안 됩니다. 유기란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 네. 성립 범위가 좁은데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인정된 것을 보면은 예.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인정된 것을 보면은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이 지금 그 국정농단 방조 부분이 직무유기가 됐다는 거는 결국 우병우 전 수석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밖에 몰랐고, 그러니까 네. 직무를 갖다 버렸으니까 수행을 네. 안 했으니까 예. 어느 정도의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랐을 거라는 거죠. 직무유기를 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역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문체부 공무원 뭐 자천 조치 이런 네네. 거 관련해서는 여기에 이제 지금 최순실 씨가 개입이 돼 있는데 그렇죠.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해 버렸으니까 잘 몰랐을 텐데 어떻게 여기에 깊이 관여를 했겠느냐. 아, 논리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히려 예, 기소 예. 자체가 이게 약간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일단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건 좀 판결문 내용을 좀 세세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판결문을 봐야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눈길을 끄는 게 사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이 또 한 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네,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진행됐던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별감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이거는 뭐 법 자체가 이렇게 요건이 명백하게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요. 다만 네네.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특별감찰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보기에 아마 뭐 이게 옳은 건 아닌데 네. 인지상정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감찰하려고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들지 않았겠느냐. 예, 이게 이런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또 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법 위반은 이게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거하고 괴를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 자체가 따로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좀 연동되어 있는 게 그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시켜가지고 사찰을 하게 한 혐의가 또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석수 특별감찰관 뒷조사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진선 전 강원지사 뒷조사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도 몇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런 분들 뒷조사시키고 이걸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지금 오늘 그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그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다면 지금 또 다른 이 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 부분은 저도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정수석실 업무 자체가 공직자의 기강이라든가 감찰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데 그거를 남용해서 사찰까지 해버렸다 하면 이제 직권남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유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거는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 공무원 범죄가 우리나라 형법상 그렇게 형이 높지가 않습니다. 뇌물만 특별법이 있어서 형이 높고요. 보통 다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최고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꺼번에 지금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별도로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은 초범이잖아요. 초범? 예, 그게 이제 상당히 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역으로 이제 이번 재판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또 안 좋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뭐 국회 위증 이런 문제는 뭐 어찌 보면 좀 단순한 거라 뭐 특별히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위증도 사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위증을 한 게 있었고 하나는 이제
출석을 하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불출석건이 있었죠. 청문회 불출석건. 예. 예. 근데 이제 위증은 형이 좀 높습니다. 근데 예, 불출석은 또 형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검찰에서 구형을 8년을 갔던 게 이 위증 부분 때문에 8년까지 갔던 건데요. 예. 그게 무죄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최고형이 7년 6개월까지밖에 안 되게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판례가 만약에 확정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판결이. 근데 이게 우병우라고 하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공무원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면 그 혐의가 줄기가 두 개였잖아요. 해야 되는 일은 안 해서 직무유기. 그다음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 직권남용 이렇게 됐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이 갈렸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공무원 사회에서 그 판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이 공무원이 일단 그 어떤 자신의 공무상 행위를 할 때 근거가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법이거든요. 법령. 그거 당연하죠. 예. 그래서 법령상의 행위를 그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걸 다 구분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 뭐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국정농단까지 와서는 이 권한 자체가 불투명해가지고 법령의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이제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다 등에 이제 완전히 대통령이라는 그 최고 권력자까지 업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정말 이제 법대로 해라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짧게 마지막으로 단답형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27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는데요.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구형량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측은 저의 영역이 아닌데 그냥 제 희망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징역이요. 그래요. 네. 근거를 여쭤봐야 될 거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거는 뭐 결심 공판 끝나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는데요.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인데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13개의 메달을 획득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건 알아요. 네. 스피드 스케이팅의 최대 강국은 네덜란드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저희 집에도 TV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덜란드 빙속팀 선수들이요, 아주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예, 어제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팀출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요, 동메달을 딴 네덜란드 얀 블록 하위선 선수가요, 이 나라에선 개들을 좀 잘 대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기 때문인데요. 네. 또 그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도요, 네덜란드 올림픽위원회가 대형 상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선수들이 상패를 관객에게 던져주는 세레모니를 하면서 한국 여성 관객 2명이 상패에 맞아서 다친 겁니다. 이 자리에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인 스벤 크라머로와 선수단장은요, 오늘 사과와 해명을 했지만 누리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찬불내게 만드는 뉴스가 오는데 앞서서 뉴스웨브 시간에 일본의 뭐 타케시마이나 뭐 소식도 전해 주셨는데 이것도 절물나는 일단 댓글부터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대신 질러드릴게요. 네. 띵까띵띵님께서는요. 개는 걱정되고 사람 다치는 건 걱정 안 되나? 이런 얘기 주셨고요. 촌철살인. 조금 시원해지셨어요? 네. 네. 오애니 땡땡님께서는요. 집집마다 개한테 잘 대해주고 있어.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네. 지땡님께서는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일부 개고기 먹는 문화에 혐오감을 가지는 것 이해할 수 있다. 네. 하지만 그걸 아무 관계없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내뱉고 가는 거는 한국인을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얘기했어요. 아무 관계없는 자리에서 그딴 식으로 내뱉는 소리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뭘까요? 뭐라고 할까요? 애청자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퀴즈. 네. 퀴즈. 네. 그 참여 앱에 댓글 남겨주시면 50원의 되겠어요. 유료 문자인데 우물정 연구 5일 열어놓을까요? 말까요? 열어놓으셔야죠. 확 열어놓으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댓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마하땡땡님께서는요. 상패를 던지는 건 수여한 쪽에 대한 무례이고 재질이나 크기로 볼 때 흉기를 투척한 것입니다. 네. 이건 세레모니가 절대 아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형사 입건이 가능한 사안인가? 아유, 진짜. 오. 요거 아까 이정렬 판사인데 이것도 좀 물어보시자 그랬어요. 네. HEP 땡땡님께서는요, 네덜란드 히딩크 밥 대용의 좋은 이미지를 당신들이 다 흐렸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네. 문자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요? 근데 훌리건이라는 문자는 도대체 뭐예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오늘 훈훈한 소식인데요. 네. 열을 좀 식힐 수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생리별을 겪은 묘자가요,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만나서 화제입니다. 귀 모양 보고 자주였다면서.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뭘 하려는데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진짜 왜 그러세요? 또 갑자기 진짜? 또 왜 이렇게 훈훈했는데 전투 모드 왜 갑자기 바뀌어? 내가 열이 확 날려오르네, 정말. 네. 네. 맞습니다. 네. 경찰이 귀 모양을 보고 가족을 찾아 놀라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 어찌된 사연인고 하니 1969년 네. 이웃집 하숙생에게 유괴를 대서요. 다른 가정에 입양된 A씨는요. 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네. 지난해 9월 서초경찰서에 친부모를 찾아달라는 신고를 했습니다. 네. 경찰은요, 1969년 자료에서 A씨와 비슷한 귀 모양을 가진 아이를 발견하고 당시 이 실종 아동의 부모로 등록돼 있던 B씨와 A씨의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친자 확률 99.999%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이 A씨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감격스러운 모자 상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굴은 변해도 귀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경찰의 예리한 눈썰미에 누리꾼들의 감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럼요. 그럼요. 발가락이 닮았어. 새삼 생각이 나네요. 진짜. 네. 댓글 소개해 주세요. 팀버 땡땡님께서는요. 네. 말이 쉽지 귀 닮은 거 보고 찾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네. 말뚝 땡땡님께서는요. 눈썰미도 있어야 되고 예. 특히 관심이 없으면 눈썰미도 소용없는데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아무리 머리를 자르고 뭐 하든 김종배 씨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왜 또 저한테 그러세요? 좀 이렇게 관심 좀 가지세요. 네. 눈썰미도 키우시고요. 네. MOM 땡땡님께서는요. 수고에 비해 생색도 안 나는 이런 일은 사실 가장 바람직한 공무원의 모습이다. 서초경찰서 전원 1계급 특진시켜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배땡땡님께서는요. 그 오랜 세월 얼마나 애타셨을지 치매 걸리신 아버님, 아드님 만나 치유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여든이 넘은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니까요. 예. 일자땡땡께서는요. 그 하숙생은 죄값을 제대로 받았나? 진짜 이 하숙생이 문제예요. 이런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말이죠. 네. WLFLTK 땡땡님께서는요. 네. 그래서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에 귀를 내오게 했던 건가 보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전에 다닌 직장에선 신분증 얼굴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 네. 귀로 확인했었습니다. 진짜 이런 일로 가능하군요. TBS도 이제 들어올 때 뭐 이렇게 카드 말고 귀로 이렇게. 저 귓볼 괜찮은데. 저 평생 직장으로 여기 좀 다니고 싶으니까 귀로 계속 인증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진짜 문자 엄청 들어오는데요. 그래요? 네, 이 상품 드린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참고로. 그러네요. 네. 오늘도 왜 이렇게 아무튼 호흡이 이렇게 촉촉하죠? 자발적인 참여 깊이 그렇죠? 감사드리고 네. 최광기 대표고는 마무리하겠습니다.